당초 설해섬에서 낚시를 하던 목격자는 경찰들이 출동했던 것을 3시 50분경 목격했고 낚시를 이제 철수하고 가던 시간인 4시 19분까지도 경찰들이 계속 있길래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 사진에 표기된 새벽 4시 19분입니다. 정민 씨는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2시부터 4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제보였습니다. 정민 씨 실종 지점은 이곳, 목격자의 위치는 이곳, 그리고 경찰 출동 위치는 이곳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진을 찍었다는 목격자의 위치는 이곳이며 해당 사진의 밝기를 높여보면 한 레스토랑 건물이 보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던 이 레스토랑 건물 근처는 실종 지점으로부터 도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이 목격담이 올라왔을 때인 5월 초부터 사건과의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이 한 차례 접촉사고 때문에 경찰차 2대가 출동했던 것이라고 일주일 전쯤 해명하였지만 경찰차 대여섯 대와 강가와 수풀에서 플래시를 비추며 수색하는 경찰 10명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10일 새벽 한강 접촉사고의 당사자라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알았다는 느낌으로 별 생각 없었는데 알고 보니 한강 실종 사건이랑 교통사고 날짜와 시간대가 겹치더라며 우연히 알게 된 듯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새벽 5시 55분입니다. 접촉사고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글에는 K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보상 진행 조회 화면과 당시 112 신고 통화 기록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설해섬 낚시 목격자의 사진을 인용하여 자신의 당시 접촉사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쓴이의 석연치 않은 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쓴이가 직접 공개한 본인의 차종입니다. 캡처화면 오른쪽 아래 앨범 타임라인을 보면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 보험사 직원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진 앨범에 다른 차를 왜 각도별로 찍었냐는 물음에는 내 프라이버시를 왜 알고 싶은데?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해섬 낚시꾼의 경우도 처음 목격담 글을 올렸을 땐 장난치지 마라, 어그로 아니냐 등등의 의심하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딱히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또한 정민 씨 아버지 블로그에도 이미 제보했었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댓글에도 담담히 응해주었었는데요. 그러나 한강공원 접촉사고 당사자라는 이 사람은 블랙박스를 요청하는 사람들 글에 SD카드 리더기가 없어서 볼 수가 없었던 놈들아. 사람 죽었으면 그냥 안 됐다 하고 추모나 해주면 된다. 라는 등 다소 과격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강 출동 목격담은 접촉사고였었다는 것은 인증하고 싶지만 자신은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없다는 이 사람. 월요일 새벽 5시부터 날이 밝고 저녁 7시가 돼서 다시 날이 저물도록 게시판에 계속 상주하며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다소 지나친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믿게 하고 싶다면 하루 종일 화를 내는 것보다 그 시간에 SD카드 리더기를 사와서 블랙박스를 침착한 태도로 공개해 주었다면 더욱 빠르게 사람들의 오해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이상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증글 중 보험사 보상 진행 조회 화면인데요. 폰트라던가 글씨 그리드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40대 중반이라며 상대 차주의 개인정보가 나온 부분입니다. 글쓴이는 20대라고 했고 BMW X6 차량은 상대방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40대 후반? 사고 접수 내용에 상대방 운전자 차종 및 나이 정보가 이렇게 떠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KB손해보험 모바일 캡처를 올린 것을 봤는데 상대 운전자의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모바일로 확인하기로는 따로 생년월일은 따로 확인이 안 되고요. 상대방의 이제 성함과 차량 번호 정도가 이제 마스킹 별표로 마스킹 처리된 네네. 그런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 페이지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은 마스킹 별표 처리가 된 성함과 차량 번호만 확인이 되며 상대방의 나이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보험사에 확인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저 사고 내역 정보는 결국 합성된 가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거짓말을 하고 합성까지 해가며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적어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민 씨 실종 시각, 한강에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을 그저 단순한 접촉사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며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람이 있으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설해섬 근처 출동 사건을 은폐하고 싶다는 것.
보시는 영상은 4월 25일 새벽 4시 15분 20초경에 잠수교 뒤로 지나가는 물체입니다. 먼저 저 이동하는 물체가 차량이 아니라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잠수교 도로를 이동하는 차량이라면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불빛도 따라 올라가는데 저 물체는 A 위치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둘째, 잠수교 도로로 이동하는 차량은 차량 불빛이 강물에 비치지만 제가 보트로 추정하는 저 물체는 불빛이 강물에 비치지 않습니다. 왼쪽이 잠수교 위를 지나가는 차량 불빛이고 오른쪽이 제가 의혹을 제기한 보트 경광등입니다. 영상을 보시다시피 잠수교를 통과하는 차량 불빛과 제기 의혹을 제기한 보트 경광등 불빛의 높이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불빛은 4시 23분 38초에 포착된 보트 경광등 불빛입니다. 저는 지금 4시 23분경 잠수교를 통해 빠져나간 보트가 20번 교각과 19번 교각 사이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4월 25일 새벽 4시 15분부터 4시 24분까지 포착된 보트의 동선과 시간대입니다. 총 2대의 보트가 출동했고 A 구간을 이동하면서 토끼굴 CCTV에 4번 포착이 됐고 역시 B 구간에서도 4번 포착이 됐습니다. 6시 44분에 출동한 한강경찰대 정찰정과 달리 20번과 19번 교각 사이로 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6시 44분 한강경찰대 정찰정 높이와 차이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물이 여기서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만 검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만 검해진다고요. 여기 봐요. 지금 원래 이게 정상인 강물이에요. 근데 2시 때 되면은 강물이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요. 또 이렇게 밝아졌다가 3시 반쯤 되면 또 반쯤 죽었다가 또 4시쯤 되면 완전 또 죽어버려요. 4시 12분경부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서 강물에 비친 가로등 불빛을 서서히 지워갑니다. 1시간 후면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오히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잠수교 조명을 껐다면 한강은 일시에 어두워졌겠죠. 하지만 보시는 대로 강물에 비친 가로등 불빛을 조금씩 덮으면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가로등은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저는 블러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죠 또. 그랬더니 이게 나왔네요. 이게 딱 보니까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여기는 검정색이고요. 여긴 흰색. 똑같아요. 흰색이니까 빛이 번져갖고 또 뭉뚱거리게 나온 거고요. 검정색이니까 빛이 안 반사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 부분은 살짝 보이잖아요. 그리고 뒤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긴 부분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리고 경광등 쪽이 나중에 들어와요. 긴 부분이 먼저 들어오고요. 경광등 쪽이 나중에 들어온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후진을 하는 거네? 후진을 하고 있네요. 차가. 그 차가 왜 도대체 후진으로 들어갈까? 보통 차가 후진을 하는 경우는요. 무언가 물건을 싣기 위해서나 아니면요. 주차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죠. 보이는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를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보이냐? 여기쯤이죠. 요거 지나서 여기는 정민군이 있던 자리 그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 막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뚫고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지금 간 길은 딱 여기 일로 간 거라니까. 일로 이 길이 아니고요. 일로 이렇게 들어갔다니까. 일로 가는 걸 보면요.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온다고요. 여기까지. 여기도 누군가가 한 명이 있어요. 이미 누군가 한 명이 하얀색 옷을 입은, 그냥 여기서 봤을 때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만나고요. 이게 4시 26분이고요.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그 차가 와서 무언가를 실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무언가를 실었다고 가상을 하면요. 30km 달렸을 때 20km는 너무 느리고요. 30km로 평균 30km 달렸을 때 한 3분 30초. 그럼 여기서 나가는 시간이 29분. 3분이라고 쳐면요. 3분 30초, 34분. 아까 29분이었으니까 한 대략 3분이면은 32분 30초 정도. 32분 30초 정도면은 더 리버까지 도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3분에 화환차가 한 대 들어가죠. 23분에 화환차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나오는 시간이요. 35분 40초, 거의 36분 다 돼서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간은 오차범위 1, 2분이 생기고요. 많게는 3분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원래 CCTV에 있던 시간이 아니고 누가 임의적으로 넣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차범위 한 2, 3분이 생긴다고 하면요. 얼추 들어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사람이 내려갔고요. 왜 걸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또 1차 사람 이쪽으로 갔고요. 2차 사람 또 경찰차가 나오면서 여기서 또 한 명이 또 나와요. 하필 경찰차가 지나갈 때만 나와요. 왜죠? 도대체 이유가 모르겠어요. 또 나와요. 이제 여기서 또 나와요. 이 사람은 또 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잘려서 잘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토끼굴 CCTV라고 부르고 있는 영상입니다. 정식 명칭은 반포나들목 제외지 진출임로 CCTV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끼굴 CCTV는 반포 안내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토끼굴 CCTV 기종은 주식회사 INI 제품입니다. 느낌이슈님 채널이 토끼굴 CCTV 바로 아래서 찍은 영상이 있어서 두 영상을 대조해봤습니다. 우측 기준은 자전거 공방 지붕 좌측 모서리입니다. 토끼굴 CCTV 좌측에 보이는 까만 점 같은 게 자전거 공방 지붕 좌측 모서리입니다. 물론 느낌이슈님 영상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느낌이슈님 영상에 비해 토끼굴 CCTV 좌측이 많이 잘려나간 모습입니다.